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호아빠입니다. 저는 역시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일 자체가 제가 너무나 즐거워하는 일이고,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제가 느끼고 있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저는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 그런지, 어떻게든 지금 현재 제 삶이 엄청나게 바빠졌지만 그 순간순간에서도 틈만 나면 어떻게 빨리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빨리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막 하루 종일 들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든 앉아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잠깐의 틈이 나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로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책 속에서 느낀 점들,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 작가가 했던 이야기들을 최대한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제 삶이 정말로 많이 변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 때 제가 읽는 책을 다 사서 읽는 것은 아니고,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서 읽기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오디오북 같은 것도 많이 듣거든요, 평소 때.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로 제가 이 사람의 생각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내 삶에 정말로 적용해보고 싶다, 혹은 지금 내가 적용을 해보니까 좀 너무 신기하게도 이 사람 말대로 뭔가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분들의 책들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소장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책을 직접 구매를 해서 소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책 이름은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그랜트 카돈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 이제 그 빌려서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영상 속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제 삶에 적용을 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내 인생이 크게 변하는 것을 느끼고, 이 책은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다른 책들을 주문할 때 제가 이 책을 같이 주문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그냥 좋은 것 같아. 왠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과 만난 것 같은,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빌렸던 책은 제가 밑줄을 치거나 뭘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책을 사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밑줄을 칠 수도 있고, 뭐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필요한 내용을 적을 수도 있어서 꼭 그 사고 싶었던 책인데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 기분 좋고, 이런 것들을 평생 모르면서 제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서 저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내 삶에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만약 그렇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살았더라면 내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았을까를 생각하면, 누군가 저에게 책을 읽으라고 그렇게 조언해줬던 많은 분들에게 최근에 정말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다행이다, 내 생각을 바꿔줘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을 읽어라, 바쁜 하루하루를 살지만 틈을 내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책을 통해서 나의 그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나의 고집 같은 것들, 나의 그 정체성, 자아, 이런 것들은 정말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보다 정말로 월등히 높은 사람, 누군가 내가 저 사람 말은 좀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면 내 생각을 잘 변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TV 같은 데서 자기가 정말로 꿈꾸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만나는 계기가 생기면 그 사람 인생이 확 변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 몇 마디가 나에게 엄청 크게 와닿았던 거죠. 왜냐면 제가 늘 꿈꿔왔던 어떤 사람에게서 직접 듣는 말이잖아요. 엄마 말은 안 들어도 그 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게 돼 있는 것인데, 운동선수들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축구하던 그 꼬마들이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 선수 같은 선수를 직접 만나서 한두 마디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깊게 다가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 이런 그랜트 카돈이라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나 이 사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책을 읽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그 생각과 내용을 제가 직접 듣지 못해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사람의 생각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볍게 여길 수가 없거든요. 결코 무시가 안 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무시했을 거야. 에이, 나보다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런 소리를 해라고 할 텐데, 이런 그랜트 카돈 같이 막 수조 원대의 부자가 나에게 하는 조언은 그냥 무시가 잘 안 되거든요. 와, 이 사람 말은 그냥 무시하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좋게 생각했던, 혹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뭐였냐면, 이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뭐든지 10배 이상의 목표, 10배 이상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도 자기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파산, 개인 파산에 이뤘고, 자기가 ADHD라는 병도 있었고 해서 완전히 인생을 거의 실패까지 내려갔다가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람인데, 그렇게 본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꿈의 목표, 그리고 그에 합당하는 행동이 뒤따라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본인도 그래서 그런 인생의 전환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 주변만 봐도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아예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현실이에요. 그냥 현재 삶에 그냥 만족하지 앞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난 지금 뭘 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 목표와 꿈을 위해서 현재 뭔가를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그 꿈의 목표가 너무 크기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꿈을 너무 크게 가지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그게 저 멀리 있는 하늘과 같이 높은 꿈인데 그 꿈을 설정하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 어떻게 꿈의 목표를 설정하냐면 내 눈높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것을 목표로 삼고 또 그걸 이루면 또 다음 목표로 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데요. 그게 저도 과거에 그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그랜트 카돈은 그렇게 작은 목표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큰 이유인데, 하나는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설사 내가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만족감이 적다라는 거죠. 그 목표를 내가 이뤘음에도 인생이 뭐 변하는 게 없잖아요, 크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뭔가 내가 달성했으면 엄청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느껴지다 보니까 달성했을 때 만족감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꿈의 목표가 작았을 때 더 큰 문제는 꿈이 작은 만큼 현재 내 행동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목표로 할 때 적당히 뭐 인서울권 대학을 가지 뭐라고 목표를 세웠던 학생들은 딱 그만큼만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목표가 스카이 대학교라든지 혹은 뭐 의대라든지 이렇게 아주 상위 대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현재 내가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남들보다 10배에 가까운 노력을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원인은 바로 엄청나게 높은 목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정말로 나의 상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목표를 세워놓지 않는 한 지금의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지, 나의 행동이, 모든 것이 다요. 저도 그 부분을 읽고 느낀 점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 나도 나의 목표를 위해서 늘 달려왔지만 지난 5년 동안 왜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 왜
나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인생은 아주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원인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아, 그래. 내가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았었구나. 너무 눈앞의 목표에만 내가 몰두했구나. 정말로 크고 높은 꿈을 꾸어야만 지금 현재의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인데 내가 그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다. 꿈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꿈을 엄청나게 크게 가졌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커진 꿈만큼 저의 행동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었죠. 그 꿈의 시작은 제가 과거에 저의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정말 뜬금없는 영상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제가 꿈의 목표를 재설정한 날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의 꿈은 그냥 노후 대비 정도 해볼까? 나이가 들어서 너무 돈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유튜브로 돈을 벌어보자. 이게 저의 원래 목표였거든요. 진짜 작았죠. 근데 저는 그 목표만으로도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너무 채널 성장도 안 되고 나의 목표까지 가기에 너무 멀어 보이는 거죠. 실제로 현재 내가 하는 그 변화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꿈을 다시 세팅하기 시작했죠.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꿈을요. 그 꿈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일종의 레토릭이고 제 머릿속의 상상력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앞으로 미래, 그냥 현재의 삶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장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먼 미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재산들의 크기가 그날 재설정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꿈을 높게 다시 설정하고 나니까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채널을 천천히 성장시키자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이 정도였다면 당장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억 원이란 시드머니를 만들어야만 하는데 그 1억 원이란 시드머니를 만들기에 지금 현재 소득으로는 정말 어림도 없었거든요. 한 10년을 모아도 1억을 못 모을 것 같더라고요. 야, 이대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렇다면 과연 내가 시드머니라는 1억을 얼마나 빨리 모을 수 있을까에 몰입하기 시작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현재 해야 되는 일들을 늘려야만 했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부자라는 꿈은. 그래서 어떻게든 단기간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아보자 막 이렇게 해서 10년에 1억을 어떻게든 만들어보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 그 1억을 만드는 시간이 점차 당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정도 속도면 한 5년이면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어느 순간 느꼈다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잠깐만 이 정도 속도면 5년이 아닌데?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1억을 모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계속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단지 나의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그 높은 목표에 맞춰서 내 행동을 바꿨을 뿐인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나에게 그런 일들이 현실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그만큼의 시간은 더 흘러야만 제가 목표한 금액을 모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현실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매우 현실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 내용이 정말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 한 명만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해보라라고 내가 좀 권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학생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정말 이번 시험 잘 쳤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꿈꾸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도 역시나 그 학생의 공부 시간을 압도적으로 늘렸기 때문이거든요. 그 때문에 저도 죽을 뻔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달리는 바람에 저도 함께 보조를 맞춰주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중요한 건
그 학생을 통해서도 제가 느끼는 거죠. 와, 그래, 이거다, 맞아. 그 학생의 꿈이 원래 그 정도 대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느 날 오더니 자기가 그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학교를 갔다 왔는데 자기가 그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성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 되지, 너가 앞으로 거의 반에서 1, 2등을 계속 해야 갈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진짜 그 성적을 받아온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도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 꿈을 높이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내가 행복하려면, 지금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어떤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야만 한다고요. 내가 그 꿈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설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제 꿈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상상을 하게 되면 너무 설레. 진짜 꿈만 같아. 너무 멋지기 때문에 제가 설정해 놓은 그 집, 그리고 그 동네, 그리고 앞으로 그 나이에 제가 막 60대, 70대가 돼서 정말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강연을 나가고 또 누군가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책도 쓰고, 그런 나의 삶이 너무 꿈 같잖아요. 저는 그게 될 수만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절대 꿈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을 10배 이상 끌어올리게 되면 내가 상상하던 그런 꿈들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아버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알아버린 거죠. 그거는 더 이상 꿈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신나는 거죠.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해요. 엄청나게 바빠졌고 어마어마하게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나의 꿈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매일 실감하잖아요. 이런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던 저의 40년 인생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누군가 30대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혹은 20대 분들이 보고 있다면 꼭 그때부터 해보시길 저는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40대에 이렇게 제 생각을 변환한 것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제가 먼저 이걸 깨닫고 저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행동을 바꾸었다라는 점에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해요. 조금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한 10년만 빨랐다면 지금 나의 삶은 얼만큼 많이 변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가끔은 들거든요. 물론 과거의 저의 모습들도 열심히 살았고 정말 잘했지만 지금처럼 뭐랄까 이런 강도 높은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한 이런 삶을 좀 빨리 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저보다 더 빨리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일 중독자인가? 어떻게 저렇게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살지라고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보였거든요. 너무 불행해 보였어. 그런데 박진영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실제로 보면 너무 즐거워 보이거든. 힘들어 보이지 않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그냥 일이 중독이라서 그냥 뭔가 중독 증상인 건가? 일을 많이 해도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게 뭔가 중독이라는데 뭔가 병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꿈의 크기를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던 거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건 직접 해본 사람만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혹은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왜 남들에겐 이야기 안 했는지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하면 누군가는 되게 불편해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것이고 전혀 공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해봐야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계속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뭐랄까 제 인생도 크게 바꾸고 있고 앞으로 제 인생도 너무 많이 변할 것이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처럼 뭔가 되게 열심히 살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알지만 인생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만 행복한 건 너무 좀 일상이 심심하잖아요. 뭔가 가끔씩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런 건 정말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라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는 행복감을 느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힘들기만 하죠, 오히려. 그 이유가 저는 일상생활에선 나에게 주는 그 어떤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든 대충 때우자, 큰 위기 없이 그냥 넘기자, 이런 생각을 살면 얼마나 불행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하루는 도대체 얼마나 무의미할까, 그런 하루하루가. 그런데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막 기대에 부풀거든요. 정말 오늘은 진짜 뭘 해볼까,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오늘은 내가 무슨 말을 해볼까, 혹은 내가 꿈에 얼마나 가까워질까, 혹은 나에게 무슨 일이, 내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까를 매일매일 상상하면서 살거든요.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제가 영상 속에서 최근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신기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저도 1, 2년 전만 해도 이걸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일이 아예 없었었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누군가 저에게 어떤 말을 걸면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하루 16시간만 뭔가 집중해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뭐 반응은 좋지 않죠. 절대 못한다는 반응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스스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렇게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한두 분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삶을 재설정한다면, 정말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목표를 세우고 과거에는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런 미래를 상상하면서 자기의 현재에 뭘 해야 되는지 막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책도 사서 읽고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제 이야기에 어느 순간 공감하실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10배의 법칙을 산 이유도 이걸 여러 번 읽으려고 산 거거든요. 책은 제가 한 번 읽는 책들도 많은데요. 그런 책들은 대부분 이제 저에게 큰 감동은 주지 못했던, 그냥 지식적으로만 익혔던 책들은 그냥 한 번 읽는데, 이렇게 저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책들은 여러 번 읽게 될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들고 다닐 것 같고, 혹은 누구에게 선물을 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런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책들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진짜 자기가 소장했을 때 이 느낌? 이런 것들은 직접 역시 해보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렵거든요. 이 사람의 삶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 삶은 그걸로 인해서 또 변하겠죠. 그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책도 구매해보는 그런 경험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 한 발 한 발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요. 당연히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죠. 유튜브 영상을 잘 만드는 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제가 유튜브 이야기를 오늘 영상 소개는 안 했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유튜브가 있는 것이거든요. 유튜브가 있어야만 이런 원동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유튜브가 어떤
매개체 같은 거죠.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을 그 매개체를 저는 유튜브가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걸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셔도 되고 블로그를 하셔도 되고 뭐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뭘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해보니까 저도 다 해봤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인스타그램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중에 저에게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것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파급력이 세잖아요. 유튜브가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서 제가 그 매개체로서의 유튜브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쉬지 않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유튜브로 만나뵌 여러분들 열심히 유튜브 활동 꾸준히 이어나가시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제가 틈만 나면 어떻게든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